22년도에 정말 금액들이 막 오를 때 그때 전세가를 너무 높게 올라간 거지. 막 아파트 매매가가 같이 오르면서 전세가도 같이 오르니까 그 높은 시점에 예를 들어 전세 4억에 들어갔어. 아파트가 가격이 그때는 7억이었으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 7억 찍힌 거. 그때 21년도 후반이 7억 정도를 채권 최고액을 받았다는 거는 그 금액에 준하게 대출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때 전세 4억을 들어갔어. 근데 이제 2년 뒤가 됐을 때 지금 전세가가 3억인 거지. 전세가가 떨어진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야. 근데 이게 왜 사고냐면 전세가 3억으로 떨어졌을 때 내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쓴단 말이야, 그 4억을.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 3억을 맞춰야지 되는 건데 3억 플러스 내 돈 1억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없는 거지, 1억이. 그러면서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근데 실제 빌라 사기는 가담한 게 있지. 믿을 수 있는 김계숙 공인중개사로 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을 찾으셔야 돼요. 신축 빌라들이 있었어. 근데 신축 빌라들이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세팅을 해. 그것들이 이상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어. 아, 저거 이상한 건데? 옳지 않은 건데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나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사고와 사기의 차이를. 값이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나는 뭐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한 지금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락하는 시기는 분명히 있어. 그렇다고 내가 하락론자냐? 이건 아니거든. 그냥 지금의 분위기가 상승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조건 상승하는 거는 절대 없어. 무조건 상승을 하면은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지금 사야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다들 알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 가치가 결국 떨어지는 거야. 2년 뒤, 3년 뒤에 내가 집값이 10억 간다, 검단 신도시 10억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집값도 올라가는 거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올라간 거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내가 구매를 해야 된다. 실물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는 금도 실물 자산이 되는 거고, 2019년도, 2020년도에 금을 구매한 사람들은 그때 18만 원, 19만 원인데 지금 40만 원이야. 결국 이것도 화폐 가치고, 경기 지금 막 전쟁 나고 막 그런 거잖아.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적이고 하는 게, 막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그 해지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방어하고 있는 거지. 내 돈, 투자 돈을, 내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고 전세를 할 수 있어. 전세 5천만 원짜리 전세를 구매를 했어.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그때 당시 1억의 집을 살 수 있다 치자. 근데 나는 전세를 선택을 했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전세 2년 후의 금액은 나는 그냥 그대로 전세 5천만 보전을 했을 뿐이야. 근데 2년 후에 이 아파트 매매값은 2억이 됐어. 그러면은 나는 5천 넣고 지금 1억을 벌은 거야. 지금 전세는 그냥 그 전세금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전하는데, 내가 지금의 5천만 원과 2년 후에 5천만 원은 마찬가지로 화폐 가치가 훨씬 떨어졌을 때 5천만 원인 거거든. 지금 질문해준 그거에 대한 답을 하자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야. 인구가 주는데 그러면은 공실이 많이 생길 것이며 빈 상가들, 빈 아파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돼서 살래요. 그때가 언제 될 줄 알고? 물론 지금 인구가 줄고 고령화 사회로 가는 거는 맞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거야.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서울에 모여 사는 인구들은 전국의 2분의 1, 우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2분의 1 이상이 서울에 살아. 앞으로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는 더 많아질 거야. 그러면은 지금 폐가가 진짜 많다. 지금 오랫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주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가 이제 폐가가 되는 거지. 또는 지방의 농촌 도시나 이런 곳에 집 매매가 안 돼. 그분들이 그냥 오랫동안 한 곳에 거주하시고 매매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평생 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집값은 거기는 그대로,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매매가일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할 일이 없어. 그럼 계속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잖아.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인천, 경기에 있는 건데, 인천, 경기는 이제 서울이 기준이 되는 집값의 기준인 거고, 인천, 경기는 수혜를 받는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거야. 다 서울 가지 못해. 지금 검단 신도시가 왜 금액이 오르냐면은 정말 34평이 5억 5천에서 지금 뭐 호반 우미린 금호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 7억 5천이야. 서울에 오래된 20년, 30년 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검단 신도시에선 신축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2년에서 4년 된 신축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된 집에 전세에 살 바에 신도시에 정말 좋은 인프라에 깨끗한 환경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짜 수요들이 많은 거지. 지금 3일 전에 계약한 사람 매수가 97년생이었어. 나는 그 커플 너무 대단하다고, 진짜 감동적이라고 칭찬했어. 그 친구들 자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난 근데 여기서 계약서를 쓰는데 더 놀랐던 거는 매도는 95년생이었어. 분양을 받아서 이미 2억의 차익을 남겨서 파는 거였어. 검단 신도시 아파트 중에 10억 갈 것 같은 아파트 추천해 주세요. 10억 갈 거 같은 거는 우선 역세권 기준으로 봐야 돼. 무조건 역. 지금 호반, 우미린, 금호. 그 중에서 지금 조금의 강세가 있는 거는 우미린. 부동산이라는 건 입지 자체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옮겨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미린의 위치는 정말 초역세권으로 제일 강세가 되는 거고, 집을 내가 다 보여주잖아. 호반도 보여주고 우미린도 보여주고 금호를 보여주는데, 우미린이 약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선호하는 환해, 밝아.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이 선호를 하는 거지. 언제 투자를 하면은 제일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지. 분양받을 당시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신도시 지금 조금 남겨뒀다가, 근데 아직 언제 할지 몰라서 사실은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이야. 거기가 그거를 우리가 노려보고 돈을 모으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 인건비, 자재값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오른 상태고, PF라고 해서 아파트를, 건물을 지을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 시행사에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라고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을 빌려주는 게 PF인 거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PF가 지금 현재 안 나와.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 아까 전에 왜 상승할 거냐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의 포인트인 건데, 앞으로 지을 수 없다라는 거는 공급이 없다는 거야. 집을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갈망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지금에 있는 집들만 살 수가 있어. 근데 공급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수요가 분배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금방 빨리 못 오르는 건데, 공급이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지 지금 앞으로. 실제 땅을 파는 게 착공인데 착공을 들어가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25년, 26년, 27년도 왜 이 3년이 중요하냐? 아파트는 2년 6개월에서 많게는 3년 4개월이면 지어지거든. 앞으로 지금 착공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없어. 착공 물량이 적어. 굉장히 적어. 그러면은 지금 있는 아파트들이 오르는 거고, 지금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최대한의 신축, 거의 5년에서 7, 8년 된 신축들이 정말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 정말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2+2 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었잖아.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딱 4년 차가 되는 시점이야 지금 현재. 2 살고 2 살았어. 다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세를 또 갈아타던가 또 혹은 매매를 하든지 뭔가의 방안을 해야 되는데 5% 증액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또 사는 거야. 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 금액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전세 물건이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새롭게 나오는 전세들이 금액을 엄청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 전세 금액은 매매가를 치고 오른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은 7억짜리 집이 전세가 3억이야. 근데 전세 매물이 없어서 나는 전세를 4억에 놓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갭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지. 갭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와. 차이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수요가 또 증가해. 그럼 아파트 가격을 계속 치고 오른다.
그게 그 뜻이야. 꼭 검단 신도시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절대 그런 거 없지. 서울 접근성. 송도랑 청라랑 이런 데를 비교를 해. 그랬을 때 물리적인 거리로 송도는 솔직히 강남 가기가 훨씬 더 멀잖아. 그렇지. 우리도 여기서 송도까지 가는데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고. 근데 송도에서 서울 나가는데도 거의 1시간 반 정도 막 걸리는 거고. 하니까 무조건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트 부동산이라는 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야. 무조건 서울에 가까워져야 돼. 청라는 7호선이 연장이 되거든. 성남역에서 7호선이 이제 연장돼서 서울로 들어갈 수 있어. 그 거리가 굉장해. 그 7호선을 타고 서울을 나가는 출퇴근 거리가 거의 그 인천 빠져나가는 데만 해도 40분에서 50분이 걸려. 근데 이제 인천 검단 신도시는 계양역이 이제 내년에 개통하는 게 인천 1호선이잖아. 계양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은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이제 그 공항철도 라인으로는 그냥 다 서울이 연결되는 거잖아. 김포공항에서 5호선, 9호선, 터해선 뭐 다 탈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훨씬 더 청라보다 서울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런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물리적인 거리에서도 그렇고. 송도 청라는 벌써 10년에서 이제 15년 차 정도 되는 신도시야. 거기는 구축화되고 있는 건데 금액대가 검단 신도시랑 약간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상승 여력도 봐야 되잖아. 집을 사고 하는 거는 상승 여력까지 보잖아. 신축의 상승력이 훨씬 더 높아. 15년 된 아파트보다 2년차, 3년차 된 상승력이 훨씬 더 높지. 청라 5억 5천, 검단 5억 5천이야. 근데 5억 5천에 여기는 1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2천, 3천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는 그냥 신축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 이렇게도 비교를 해야 돼. 짠!